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 침대에는 일찍 누웠는데 새벽에 두세 번씩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잠을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머리까지 멍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몸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불면증과 야간뇨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습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아무리 좋은 수면제를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어떤 음식은 도움이 되고 어떤 음식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수면제입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면 그날 밤은 잠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과연 약이 만들어준 잠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잠은 같은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눈을 감고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사용한 에너지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뇌에 쌓인 여러 정보를 정리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동안 어질러진 집을 밤새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든 상태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회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시니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뒤 몸이 몽롱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절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에서는 잠을 못 잔 것 자체보다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잠드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몸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기억력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깊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되고 집중력과 판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불필요한 정보는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오래 저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다음날 머리가 맑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속도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숙면은 단순히 피곤함을 푸는 시간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잠을 설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입니다. 잠이 막 들려고 하는데 소변이 마려워 일어나고 다시 누우면 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또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고 이런 일이 한밤중에 여러 번 반복되면 아침에는 잔 것 같지도 않은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은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의 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에는 밤이 되면 소변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잘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몸속에서는 이제는 쉬는 시간이니 물을 최대한 몸에 보관하자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결국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녁 시간의 습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저녁 늦게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진한 녹차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몸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위험이 가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을 깊이 자지 못하도록 몸을 깨워두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거나 하루 종일 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숙면
숙면을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갑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체온이 천천히 내려가는데 바로 이 과정이 우리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는 깊은 잠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너무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몸을 차갑게 만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저녁 음식 선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먹는다는 이유로 과일만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숙면에 도움이 되는 선택일까요? 의외의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대신해서 과일 한 접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과나 수박, 참외, 포도처럼 수분이 풍부한 과일이라면 부담도 적고 몸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숙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과일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게 되면 몸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선 수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변의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든 뒤에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일어나게 되고 깊은 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평소 야간뇨가 있는 분이라면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입니다. 과일은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몸에서는 결국 당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저녁 늦게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과정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쉬고 있어야 할 몸이 오히려 긴장 상태로 전환되면서 잠이 깨거나 깊은 잠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양을 조절하고 시간도 앞당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외처럼 이야기되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숙면을 돕는 영양소가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몸속에서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과정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차갑게 먹거나 과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음식과 함께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를 부드럽게 끓인 뒤 잘 익은 바나나를 함께 넣고 곱게 갈아 따뜻하게 드시는 방법은 부담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를 조금 더하면 식감도 좋아지고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재료가 함께 어우러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몸도 따뜻해져 자연스럽게 잠들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는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려줍니다. 이후 체온이 다시 서서히 내려가는 과정에서 몸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카페인이 없는 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까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뇌는 아직도 활동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음식이 콩입니다. 콩은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소를 함께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에게는 더욱 관심을 받을 만한 식품입니다. 갱년기가 시작되면 몸에서는 다양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갱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잠이 오지 않고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에 눈이 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어떤 분은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잠에서 깨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불면증이 다시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다시 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몸을 무리하게 억지로 재우려 하기보다
몸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밝은 조명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는 습관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잠을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강한 빛을 오래 보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면을 준비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잠드는 시간도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침 습관도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침 햇빛을 충분히 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중요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빛을 받고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밤이 되었을 때 몸이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늦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실내에서 생활하면 몸의 시계가 점점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은 생각보다 매우 정직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며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잠이 올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매일 생활 시간이 달라지고 늦은 밤까지 활동하는 습관이 이어지면 몸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깊은 잠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 식사량도 중요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상태도 좋지 않지만 과식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밤새 소화기관을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원래는 몸을 회복시키고 쉬어야 할 시간인데 위와 장은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워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잠들기 몇 시간 전에 적당한 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긴장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잠도 따라옵니다. 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쉽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을 오래 보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책을 가볍게 읽고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쉬어야 비로소 진정한 숙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 것과 깊은 잠을 전혀 자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잠을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혈액을 보내고 폐는 숨을 쉬게 하며 간은 몸속에 들어온 영양분을 정리하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들도 밤이 되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몸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온몸의 장기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피곤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 면역력, 집중력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의 긴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숙면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소화를 하는 모든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신경도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만 계속 밟고 브레이크는 한 번도 밟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국 몸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밤이 되어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잠이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격한 운동은 몸을 다시 각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천천히 걷거나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정도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침실 환경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있어야 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뇌는 완전히 쉬지 못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는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뉴스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습관도 조금씩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짠 음식은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소금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나트륨은 단순히 혈압과만 관련된 성분이 아닙니다. 신경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움직이며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쁘다고 알려진 것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몸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숙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보조제 하나, 특정 음식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 햇빛,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몸은 자연스럽게 잠드는 능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꼭 일찍 자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잠은 억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누우면 금세 잠들었습니다. 이유는 몸이 편안했고 걱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걱정, 경제적인 고민, 가족 문제 등 여러 생각이 쌓이면서 몸은 쉬는 법보다 긴장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숙면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에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이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걱정을 붙잡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해결할 일은 내일 생각해도 됩니다. 몸은 쉬어야 내일을 준비할 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면제는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연스러운 숙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습관은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노화가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과식과 과일 위주의 식사, 카페인과 술은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음식과 규칙적인 생활, 아침 햇빛, 가벼운 운동, 편안한 마음은 몸이 스스로 잠드는 힘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은 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1시간 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아침 오랜만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노후는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숙면을 소중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밤마다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계시다면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한 밤으로 이어지고 그 밤이 다시 건강한 내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